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손령입니다. 2월 2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주말 내내 최종 변론 준비에 집중했는데요. 대통령으로서 공개 메시지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솔릭 기자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시작됩니다. 1시간쯤 예상되는 증거조사, 각각 2시간씩 주어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 그리고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심은 윤 대통령이 작성하고 있는 최종 진술 내용에 쏠립니다.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내용이나 분량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최종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시간 제한은 없었는데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 의견서를 대리인이 15분가량 대독했습니다. 주말 내내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하며 계엄이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국회 측도 주말 내내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 위법하며 국무회의가 요식행위에 그쳤고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정 위원장은 계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15분 정도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을 헌법 수호의 이익이 여타의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최종 변론 후 2주 안에 결론이 나온 만큼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이재명이 아닌 대선 후보 이재명 띄우기를 본격화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전국 단위 조직들을 출범시키고 공약 발굴에도 속도를 내는 등 대세론 다지기에 돌입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공식 일정이 없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에 글을 4건이나 올리며 최근 본인이 내세운 중도보수론과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선 상속세 공제 한도에 대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전격 제안하는 한편 당 내를 향해선 여당의 극우 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졌다. 여당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가치를 책임질 수 있는 실용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더 분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당 차원의 이재명 띄우기도 본격화됐습니다. 이재명 리더십은 국민을 믿고 변화에 대처하는 실용주의입니다.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의 핵심은 시대정신이고 내란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데 극우의 전광훈 이중대가 된 국민의힘이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이재명 리더십에 이길 수 없다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 외곽 조직들도 본격 가동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조직인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조직을 하루 만에 잇따라 출범시켰습니다.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확신하시죠? 먹사니즘이 이 답답한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고 이런 가운데 비명계 대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을 두고 저도 같은 취지라고 밝혔고 이 대표가 곧바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함께할 식구끼리 비난을 멈추자고 화답하는 등 당내 개파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투자 기준으로 10억 달러 규모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로 취임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언급한 건데요.
미국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21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신임 상무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경제사절단을 만났습니다. 40분간의 면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대미 투자를 권유하며 최소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이라는 액수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투자 성과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착공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 소식통은 10억 달러를 투자 의무 기준으로 제시한 건 아니라며 그 이상이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면담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SK와 삼성, 현대차, LG, 한화그룹 등이 참여했습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에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동맹의 큰 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간소화 절차, 즉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억 달러 이상 모든 투자의 환경평가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e are going to balance the budge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cause Donald Trump understands global business. 최태원 회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며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을 없애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무조건 안 준다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재검토를 한다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승부차기 접전 끝에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오는 9월 칠레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 티켓을 따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8강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 우즈베키스탄을 만난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출발은 불안했습니다. 경기 시작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상대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했지만 골키퍼 홍성민의 선방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반 18분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선제골을 얻어맞고 끝내 리드를 내줬습니다. 그래도 8분 만에 신민아의 동점골이 터지며 1대1 균형을 맞춘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주춤했던 공격진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후반 11분 윤두영의 날카로운 프리킥을 신민아가 정확한 헤더로 연결해 경기를 뒤집었고 5분 뒤엔 주장 김태원이 골키퍼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로빙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수비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후반 45분과 추가 시간에 연속골을 내주고 3대3 동점을 허용하며 다잡았던 승리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냉혹한 승부차기에 돌입했습니다. 긴장한 키커들이 연이어 실축을 했지만 골키퍼 홍성민이 상대의 첫 번째와 네 번째 킥을 완벽하게 막아냈고 마지막 키커로 나선 하정우가 시원하게 골망을 흔들며 천신만고 끝에 준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대표팀은 대회 4강 진출팀에게 주어지는 20세 이하 월드컵 본선행 티켓도 따냈습니다. 월드컵은 이제 아시안컵보다 더 강한 상대들과 만나게 되는데 좀 더 단단하게 수비적인 면을 이제 고치고 이제 공격적인 면은 좀 더 폭발적인 그런 모습들을 더 키워나가서 이 팀이 좀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월드컵 출전이란 1차 목표를 달성한 대표팀은 모레 사우디와 결승행 티켓을 놓고 맞붙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